크럭스 안드로이드 앱이 나왔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크럭스 안드로이드 앱을 APK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록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실제 기계를 가지고 사용을 해보진 못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앱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구나를 한번 경험을 했는데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시기 위해서 제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크록스에서 니모닉을 실제로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 스페로우의 와치온리 지갑으로 만들어서 에어갭 트랜잭션 하는 것까지 그냥 한 방에 쭉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이렇게 나눴어요. 왼쪽에는 스페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크록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스마트폰은 따로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고 이쪽 컴퓨터 화면도 따로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할 겁니다. 자, 스타트 크록스를 이렇게 누르면 크록스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일단 테스트넷이라는 걸 저는 접속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 비트코인인 온체인 그러니까 메인넷을 사용하면 실제 비트코인을 소모해서 주고받아야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테스트넷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동일한 그런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세팅에 들어가면 여기 디폴트 월렛이라고 있어요. 디폴트 월렛에 이렇게 들어가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면 저는 이미 테스트넷에 설정을 해놨는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트워크 메인, 이게 메인넷입니다. 실제 동작하고 있는 비트코인 메인 비트코인이고요. 여기서 동작되는 코인이 BTC 비트코인이죠. 대신에 저는 요 테스트 개발하기 위해서 테스트로 운영하고 있는 테스트넷을 설정하고 고를 누르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저장이 되고 이렇게 테스트넷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지갑을 이제 만들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로드 니모닉이라고 이렇게 있고요. 로드 니모닉을 하면 그 니모닉을 카메라를 통해서 시드 QR처럼 임포트 할 수 있는 옵션도 있고 매뉴얼로 하나씩 임포트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에서 불러오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비아 카메라를 누르면 카메라가 활성돼서 임포트 시키고요. 매뉴얼 인풋 누르면 니모닉을 어떤 방식의 있는 니모닉을 가지고 올 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니모닉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임포트 하실 때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저는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게 새로운 니모닉을 이 클럭스에서 만든 다음에 스페로우는 와치온리 지갑으로 내보내고 스페로우에 그걸 가지고서 TBTC를 가지고서 에어갭 트랜잭션 하는 것까지 쭉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뉴 니모닉을 이렇게 제가 누르면 카메라를 통해서 만들거나 뭐 단어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D가 주사위예요. 주사위를 통해 만들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일단 그냥 워드를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샘플이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강력하게 사용하려면 제가 볼 때는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아 카메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거고 테스트로 할 거니까 24자리 안 하고 12자리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의 카메라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엔트로피를 생성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실험적인 기능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예스를 누르면 진행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사용해서 이렇게 지금 제 카메라로 비트코인 낙관론이라고 하는 책을 비추고 있는데 자, 이걸 갖고 이제 엔트로피를 만든 거예요. 생성한 거죠. 그러니까 랜덤하게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로 비치는 데이터를 엔트로피로 넣어서 랜덤하게 돌리기 때문에 해킹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굿 엔트로피가 있으면 자,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엔트로피 그러니까 카메라로 정보를 입력받은 상태에서 자, 이런 상태에 뭐 픽셀이 어떻게 됐다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클릭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샤256에 스냅샷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만든 결과로 나온 니모닉이 화면과 같습니다. 자, 이 화면과 같은 니모닉은 어느 누구에도 보여주시면 안 되고 잘 적어놔야겠죠. 그래서 잘 적어놓고 적었다 치고 저는 yes를 누르겠습니다. continue yes를 누르면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테스트넷에 싱글 시그에 패스프레이즈는 없는 상태이고 경로는 MA8410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패스프레이즈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갑을 이제 불러서 펍키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일단 그 지갑을 이렇게 네, 지갑에 들어왔고요. 백업 니모닉을 누르면 니모닉이 이제 백업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뭔가가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크럭스를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Extended Public Key죠. 이거를 눌러서 스페로우의 Watch Only로 내보낼 거예요. 자, 여기서 Extended Public Key를 이렇게 누르면 펍키가 텍스트, QR코드, VPub의 텍스트, VPub의 QR코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 QR코드를 통해 인식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요 웹캠을 가지고 주고받고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 Tpub의 QR코드를 제가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QR코드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제 스페로우인데, 스페로우도 설치를 한 다음에 이 툴 쪽에 들어가서 요 리스타트 쪽에 가보면 기본적으로는 메인넷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건데, 이 메인넷이 아니라 테스트넷 3라고 하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테스트넷 3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나오는 거고, 테스트넷 3가 없죠. 근데 테스트넷 4도 있고요, 3도 있는데, 테스트넷 4는 테스트넷 3가 종료된 후에 그 사용할 하드포크된 테스트넷이에요. 테스트넷 3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테스트넷 4로 하드포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넷 3에 있는 스페로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뉴 월렛을 눌러요. 또는 뉴 월렛을 이렇게 누릅니다. 뉴 월렛을 이렇게 누르고 지갑 이름을 정하라고 나오네요. 지갑 이름은 테스트 영상 샘플 비디오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월렛을 이렇게 눌러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Xpub이라고 나와요. Watch Only가 나오죠. 이거를 이렇게 누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Tpub이라고 여기 나오는 이쪽에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를 누르면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저는 편집을 해서 카메라가 나오는 화면은 뺐고요. 크럭스에서 내보낸 제 공개 키를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식이 된 다음에는 Apply를 눌러요. 그러면 패스워드 그냥 1 하나씩 치겠습니다. 그리고 셋 패스워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 그러면 지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지갑이 만들어진 거고요. 새롭게 지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넷에서 크럭스로 만든 것에 지갑에 Watch Only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Watch Only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Watch Only가 동작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비트코인을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따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지갑이 있으니까 여기서 리시브로 들어가서 지갑을 여기 이제 테스트 1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카피한 다음에 주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주소에 이렇게 테스트 1이 나오고, 연습용 지갑에서 여기다가 제가 테스트 1이라고 입력을 하고 만 사토시를 페이를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만 사토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수수료가 나오니까, 네, 지금 페이먼트가 됐습니다. 페이먼트가 됐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언컨펌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안 나와요. 언컨펌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나오지만 이제 컨펌이 되면 여기에 뜰 거예요. 나왔네요. 언컨펌 상태에서
만사토시를 이제 받는 걸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와치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그 서명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크록스에는 지금 개인키가 담겨 있고, 그러면 제가 이게 언컨펌드 된 상태에서 또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보낼 때 에어갭 트랜잭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 메커니즘도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만사토시가 들어있으니까 이걸 이제 보내볼 겁니다. 보내는 지갑은 제가 이걸 받았던 요 지갑에 링크를 그 주소를 하나 사용할 겁니다. 보냈던 지갑에 임시의 링크를 이렇게 제가 하나 이렇게 사용할 거고요. 카피를 했고, 카피되는 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에어갭 테스트 1이라고 이렇게 하고, 에어갭 트랜잭션을 위해서 제가 6,000 사토시를 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mem풀 등등등 뭐 수수료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뭐 이런 상태로 스페로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있고 주소 받는 주소가 있고요. 다음에 수수료가 있죠. 여기서 크리에이트 트랜잭션을 누르면 사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와치온이기 때문에 사인이 안 될 거예요. 어쨌든 Finalize Transaction for Sign 누르면 자, 사인이 안 됩니다. 사인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와치온이니까. 자, 이렇게 사인이 안 되면 어떻게 사인을 하냐? 이렇게 하면 서명 전 트랜잭션이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 지금 크럭스가 내 스마트폰에 있기 때문에 이게 기계로 있어도 똑같겠죠. 기계가 스마트폰으로만 바뀐 거고 크럭스를 지원하는 하드웨어에 있다고 하면 이 스캔 QR을 이렇게 쇼 QR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트랜잭션에 대한 그 서명 전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가 QR 코드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그 크럭스 화면을 여기 가지고 있죠. 그러면 크럭스 화면에서 사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사인. 네, 사인을 이렇게 제가 지금 눌렀고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PSBT, Partial Sign 비트코인 트랜잭션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부분 서명을 지원하는 비트코인 트랜잭션 메뉴가 PSBT입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로드 프롬 카메라가 있어요. 그럼 카메라를 켜요. 카메라를 키면, 자, 카메라를 켰어요. 그러면 화면에 왼쪽에 있는 그 서명 전 트랜잭션을 지금 크럭스에서 불러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사토시가 들어왔고, 스펜드는 6,000 사토시 스펜드하고, 셀프 트랜스퍼 또는 체인지 뭐 이렇게 있고, 피가 얼마인지 트랜잭션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화면을 누르면 스펜드 될 거 6,000 화면 나오고, 한 번 더 누르고 잔액 주소 되돌아가는 확인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서명이 된 겁니다. 서명이 된 거고요. 서명이 됐으니까 다시 와치온이로 보내서 브로드캐스팅을 해야겠죠. 그래서 Sign to QR 코드를 이제 눌러줍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그 QR 코드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걸 다 합쳐야지 하나의 이제 그 QR 코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스페로우에 보면 이제 스캔 QR이 있어요. 이 스캔 QR 누르면 제 컴퓨터에 있는 웹캠이 활성화되면서 이 트랜잭션을 불러올 거예요. 그 화면은 제가 편집을 할 겁니다. 스캔 QR을 누를게요. 자, 화면이 떴고, 저는 자, 이렇게 트랜잭션을 스캔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키스토어에 이렇게 들어왔죠. 네,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명 후 트랜잭션이 와치온리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트랜잭션을 누르면 트랜잭션이 잠깐만요. 자, 피가 모자란대네요. 네, 수수료가 모자란다 그래요. 이게 아마 테스트넷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이슈가 있어서 수수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2만 사토시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걸 테스트를 못 하겠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하나를 더 받아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그냥 편집 없이 그냥 계속 해볼게요. 자, 샌드를 할 때 제가 10만 사토시를 보낼게요. 10만 사토시를 제가 일단 자, 페이를 하고요. 이거는 뭐 온체인에서 하게 되면 뭐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테스트 상에서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을 제가 그냥 해소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만 사토시 보냈고,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트랜잭션을 보내겠습니다. 트랜잭션을 제가 보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입력을 할게요. 제가 컴퓨터의 다른 화면에 있는 이 주소를 하나 복사를 하고, 자, 이렇게 복사를 하고, 보내기. 여기 그냥 보내면 되겠네요. 자, 그냥 보내면 될 것 같고, 어마운트는 6천, 그냥 만 사토시를 보내겠습니다. 만 사토시를 보내고, 그러면 10만 사토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수수료랑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나가겠죠? 자, 그리고 수수료가 여기 맨풀 사이즈를 좀 높여가지고, 아까 수수료를 좀 높이라고 했죠? 그냥 높여보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테스트니까. 자,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한번 쭉 높여서 이 정도로 보내볼게요. 27,700이네요. 아까, 자, 어디까지, 뭐,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13,000. 그냥 보낼게요. 피가 높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적당하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또 해보고, 자, 크레이트 트랜잭션 누르고, 사인을 위해서 제가 QR코드를 만들고, 이쪽 카메라를 통해서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네, 다시 사인해서 PSBT 카메라를 통해서 QR코드를 스캔을 했어요. QR코드에서 스캔을 하고 쭉 눌러서 지금 서명까지 했고요. 서명한 것을 다시 QR코드를 통해서 내보내겠습니다. 화면은 아마 뭐 편집이 돼서 나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냈어요. 어렵지 않죠? 다음 브로드캐스팅 쭉 해서 잔액이 있기 때문에 사인이 될 겁니다. 네. 사인, 네, 됐죠. 그렇게 됐고, 지금 보낸 히스토리가 이쪽에 이제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네, 테스트 원이 있었고, 여기 만 사토시 받았고, 10만 사토시 받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테스트로 한 에어갭 트랜잭션을 위해서 테스트한 항목까지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크럭스는 여기서 잔액을 보는 방법은 아직 제가 못 찾았어요. 원래 정보에 들어가서 이렇게 봐야 되나? 라고 했는데 잔액은 이렇게 와치온리에서 보도록 나와 있는 것 같고 주소라든가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항목들이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잔액은 여기서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점이 있었다는 점, 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뭐 크럭스를 본격적으로 제 하드월렛으로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잔액을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가 보지 못해서 확인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혹시 이걸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럭스 하드웨어를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 대신에 APK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게 있어서 제 스마트폰에다가 넣어봤고 그것을 통해서 니모닉을 불러올 수도 있고 또는 새로 생성할 수도 있는데 저는 카메라를 통해서 생성을 했고요. 카메라로 생성한 것을 스페로우라고 하는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월렛, 하드 월렛에 와치온리로 임포트를 시켰고 그것을 활용해서 이 두 개를 활용해서 에어겟 트랜잭션을 하는 것까지 전체적인 절차를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웬만하면 하드 월렛과 이렇게 와치온리 소프트 월렛이 을 통해서 에어갭 트랜잭션 하는 이 메커니즘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TBTC를 통해서 보낸 진행한 요 내용을 한번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